네, 안녕하세요. 네, 심포라이프 정기전류 신경자극교육 진행을 맡게 된 담스테크 조종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교육 들어가기 앞서서 심포라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분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심포라이프의 무료 버전인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네,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심퍼라이프는 되게 다양한 해석 솔버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분야의 시뮬레이션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전자장 해석 시뮬레이션으로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퍼라이프에서 제공하는 고주파 및 저주파 해석 기법을 이용해서 MRI 또는 일렉트릭 디바이스 동작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전자장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방사 패턴 그리고 E 필드, H 필드 그리고 사 주파수 특성 등을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로는 이제 MRI 코일 설계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WPT 그리고 각종 안테나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 사례를 보면 MRI 코일 설계하기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 MRI 코일 설계 시에 심볼라이프를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그 원통형 그 버드 케이지형 그 코일을 설계를 한 다음에 각 엘리멘트 특성을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제 코일에 분포하는 이 필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례로는 이제 간단한 전극 설계하기에도 이제 심볼라이프를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전극을 이제 다양한 전극의 구조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구체 형태의 전극을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이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크기가 다른 두 전극을 이제 모델링을 해 놓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설정을 부여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진행을 해서 이제 정기적인 그런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초음파 해석 시뮬레이션인데요. 심퍼라이프에는 어쿠스틱 솔버가 있어가지고 이제 초음파 의료기기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값인 프레셔나 덴시티를 통해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활용 사례로는 트랜스듀서 설계하기라고 좀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심퍼라이프를 이용해서 트랜스듀서의 다양한 모델링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트랜스듀서의 뭐 길이라던가 트랜스듀서의 뭐 레디우스 이런 걸 좀 설정을 해서 트랜스듀서를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트랜스듀서에서 나온 그 파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교육에서 제가 좀 진행할 신경 해석 시뮬레이션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신경 해석, 그러니까 신경 반응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조금 살펴보면 전자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신경 반응을 해석하는 시뮬레이션이고 이를 이용해서 신경 자극기를 조금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MRI 코일에 의한 신경 자극에 대한 부분의 안전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값으로는 다 알고 계신 액션 포텐셜이나 이제 first spike time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결과값들을 통해서 이제 뭐 신경 관련 디바이스를 좀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보면 신경 자극기 설계하기로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인체 팔 모형을 이렇게 이제 인풋을 시킨 다음에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여기 손목 부위에 이제 일렉트로드 두 개를 제가 이제 부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드 두 개의 이 정기적 특성을 주고 이런 이제 펄스 파형을 입력시킨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런 일렉트로드가 어떤 정기적인 필드를 생성해 내는지 그리고 이런 정기적인 필드에 의해서
여기 근처에 있는 이 널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액션 포텐셜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심포라이프 뉴런 시뮬레이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심포라이프에서는 서멀 솔버가 있어서 전자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열 반응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열 치료기기 설계나 아니면 열 치료 계획을 수립해서 비용 및 시간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로는 열 치료기기 설계 그리고 열 치료 계획 수립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활용 사례로는 열 치료기기 설계하기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이제 튜머,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RF 어플리케이터를 이렇게 이제 삽입을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정기적인 어떤 특성을 주고 이제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정기적인 영향은 어떻게 분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열 특성은 어떻게 분포하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어서 이제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우선 목차로는 심포라이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포라이프 대학교용 라이센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네, 우선 심포라이프를 이제 한 줄로 설명을 하면 의료기기 성능 및 인체 안정성 평가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정기적인 디바이스를 설정을 하고 또는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신경 자극기나 온열 치료기기, 초음파 치료기기, 그리고 유동 해석 이런 부분에 이제 심포라이프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포라이프를 가지고 이제 치료 및 장치의 안정성 및 유용성 평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성능 최적화, 그리고 각 솔버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라이프 라이센스 종류는 각 용도별로 총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소개드릴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은 용도가 이제 개인 학습용이고, 조건은 이제 대학교 이메일 계정이 있다는 조건 하에 학생 누구나 심포라이프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신 제한으로는 이제 최대 20메가셀 이 제한이 있고, 가속기가 사용이 불가능하고, 서드파티 툴을 저희가 제공을 안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가장 큰 피처는 이제 심포라이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심포라이프 라이트의 이제 가장 큰 피처고요. 그리고 이제 1년마다 라이센스를 좀 갱신을 해야 되지만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대신 이제 가속기가 사용이 안 된다거나 그리드 사이즈 수가 이제 최대 20메가셀로 제한이 된다는 점은 좀 있긴 한데, 대신 큰 주요 피처로는 한국형 인체 팬텀인 윤선 팬텀을 임포트해서 직접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 설치 방법은 그냥 이제 저희 쭈리 메드텍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심포라이프 여기 라이트 버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좌측 하단에 다운로드 심포라이프 라이트라는 배너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소속이랑 이름을 작성을 하시고 대학교 계정 이메일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인스톨을 다운 받아서 다운이 이제 설치까지 다 되면 이제 요런 이제 심포라이프 액티베이션 이거 윈도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대학교 이메일 계정 한번 더 입력을 해 주시고, 이제 이메일 계정으로 온 인증 코드를 여기 이제 기입하셔서 액티베이트를 누르시면 심포라이프 라이트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설치 방법이고, 심포라이프 인터페이스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심포라이프를 처음 접하는 이제 유저 같은 경우는 심포라이프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플라이프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상단에 헬프 메뉴를 클릭하셔서 HTML 매뉴얼을 클릭하시면 심플라이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기타 다른 기능들을 이제 심플라이프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플라이프 튜토리얼도 따로 저희가 제공을 해서, 저기 아까 똑같이 이제 헬프 메뉴에 HTML 튜토리얼즈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게 다양한 이제 튜토리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파일 탭에 이제 오픈 튜토리얼을 클릭하시면 실제 그 각 솔버마다 이제 그 튜토리얼 예제들 파일들이 다 이제 그 라인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폴더를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튜토리얼 예제를 임포트한 다음에 같이 따라해 보면서 심플라이프 라이트를 익히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 기본적인 CAD 데이터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솔버마다 이제 그 저희 튜토리얼 예제를 제공을 하는데, EMFDTD 솔버는 이제 LF 영역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해석하는 솔버이고, 이렇게 다양한 예제들이 있고, 이제 각 예제들마다 이제 임포트를 해서 이제 직접 따라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저주파 영역에서 이제 EM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레디언트 코일이나 뭐 파워라인 그리고 투메탈릭 스피어 등 저주파 해석 영역, 그러니까 저주파 영역에서 EM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그젬플도 다 불러와서 이제 각각 따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열해석 부분도 이제 임포트를 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고, 뉴런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매개의 변수를 조합해서 최적화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오티마이저, 그리고 파라미터제이션, 그러니까 매개변수 수입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결과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심플라이프 활용 분야 그리고 심플라이프 라이트 버전 소개였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심플라이프 전기전류 신경 자극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혹시 이제 교육 도중에 조금 어렵거나 조금 모르시는 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는 113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그란 구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란 색깔 구체는 0V, 그 빨간 색깔 구체는 30V 이렇게 적혀져 있죠. 딱 보면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그냥 두 개의 구체형 전극을 모델링을 하고 그 구체형 전극에 30V의 전이차를 줘서 전류를 흘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볼 거고, 포텐셜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볼 건데, 되게 가장 기초적인 시뮬레이션이고, 제가 시뮬레이션 설정을 이걸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네, 시뮬레이션 설정도 이 튜토리얼 이거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충 어떤 그 튜토리얼을 진행하시는지 알겠죠? 네. 자, 교재 113페이지 보시면 일렉트로드 1번, 2번을 설정하라 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희가 아까 배운 것처럼 똑같이 따라 해볼게요. 요거 사이즈는, 요거 모델은 이제 스피어, 구체 형태라서 솔리드 타입의 구체를 두 개를 설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레디우스는 5mm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좌표축은 0,0. 네, 0으로 설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어 다시 모델링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동일한 그 크기이기 때문에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컨트롤 CV가 한 번씩 안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 객체를 클릭해서 클론 하시면 그냥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스피어 1번, 2번이 모델링이 생성이 됐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저는 이걸 일렉트로드라고 설정할 거기 때문에 일렉트로드 1번, 스피어 2번을 일렉트로드 2번, 그리고 일렉트로드 1번을 X축 방향으로 15mm 이격, 여기까지 되셨네요. 되게 쉽죠? 모델링 끝이에요. 이게 스피어 하나 모델링하고 컨트롤 CV를 복사해서 이격시킨 게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네이밍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되게 복잡한 시뮬레이션 되면 정말 많은 객체들이 생성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윤선 모델을 임포트 한다고 치면 윤선 모델 조직 객체만 1100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극을 일렉트로드 1번, 2번이라고 명기를 안 해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네이밍을 보통 이렇게 많이 늘 하시는 편이고,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자, 보통 저희가 이따가 시뮬레이션 진행할 때 일렉트로드 1번을 양전위로 둘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양전위를 빨간색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전위를 파란색으로 보통 많이 저희가 표기를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때도 이게 양전위, 음전위 이렇게 표시할 때도 이렇게 색상으로도 또 이렇게 표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논문에서 올리실 때도 이렇게 딱딱 표기를 해놓으면 읽는 사람이 되게 이거는 양전위로 줬구나, 이건 음전위로 줬구나, 이게 바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양전위로 줄 전극을 빨간색으로 설정하고 음전위로 줄 그 전극을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이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이까지 따라왔으면 모델링 다 끄시고 이제 시뮬레이션 탭으로 넘어갈게요. 네, 교재는 114페이지고 시뮬레이션 탭 하나 설정해 줄게요. 저희는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할 거기 때문에 주파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주파 해석 솔버인 LF 커지 스태틱 솔버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EM LF 커지 스태틱 솔버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마그네토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 시뮬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LF 일렉트릭에서 스태틱 요거를 선택을 해 줄게요. 네, 여기서 LF 스태틱, 쿼지 스태틱, 쿼지 오미 스태틱, 여기 총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어떨 때 스태틱을 써야 되고 어떨 때 쿼지 스태틱을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교재 1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구두로 조금 설명드리면, 일렉트로 스태틱은 뭔가 로시안 매질이 없을 때, 저항값이 없는 그냥 에어 상태의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스태틱 솔버를 많이 써요. 근데 뭔가 인체 팬텀이 들어가고 뭔가 로시안 매질이 들어갔을 때, 대표적인 게 인체 팬텀이겠죠. 뭐 팻이나 아니면 리버나 이런 다 뭔가 매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매질이 들어갔을 때는 오미 커지 스태틱을 쓰면 되는데, 커지 스태틱도 써도 돼요. 대신 이번 시뮬레이션 할 때는 오미 커지 스태틱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 보통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본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오미 커지 스태틱을 사용을 하면 뭔가 좀 더 안정적이고 뭐 빠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뮬레이션에는 에어 상태에서는 스태틱 솔버를 쓸 거고, 뭔가 로시안 매질, 팬텀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오미 커지 스태틱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태틱 솔버의 셋업 창을 한번 볼게요. 지금이 되게 중요한데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셋업 창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프로퍼티 창을 보시면 테스트 프리퀀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여기 소스 입력으로 가용되는 주파수를 몇으로 설정할 거다라는 테스트 프리퀀시 설정창이에요. 뭐 별다른 게 없고요. 예를 들면 뭐 AC 커런트 뭐 10Hz로 할 거다. 그러면 10으로 설정하면 되고, 뭐 1000으로 할 거다. 1000으로 하면 돼요. 네. 되게 쉽죠. 여기서 머터리얼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우선 이 기능들 한번 싹 훑고 진행할게요. 셋업은 뭔가 테스트 프리퀀시를 설정해주는 창이다. 그리고 머터리얼 창은 네, 머터리얼 창은 매질을 설정해주는 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일렉트로드를 뭔가 매질을 설정해주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상단에 멀티트리 클릭하시면 여기 멀티트리 윈도우가 생기고 여기 뭐냐 그 모델 창에 있는 객체들이 보여요. 근데 심플라이프는 뭔가 시뮬레이션 진행하는 방식이 다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머터리얼, 그러니까 일렉트로드 이 두 개에 대해서 머터리얼 그 물성 설정을 해주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 머터리얼 탭을 이 메뉴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머터리얼 세팅이 생겼고 여기서 매스 덴시티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일렉트릭 컨덕티비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퍼미티비티도 설정이 가능하고 이거 말고 그냥 완전 도체, 완전 뭐 자기 도체 이런 걸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저희가 두 개 했죠. 셋업은 뭔가 입력 주파수를 설정하는 창이고 머터리얼은 우리가 모델링한 객체의 물성 정보를 입력해주는 창이고, 자, 바운더리 컨디션은 쉬워요. 그냥 해석 공간. 내가 이 해석 공간에 대해서 필드를 볼 거다 하고 싶으시면 바운더리 컨디션. 근데 LF 솔버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전원을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저희가 입력을 해줘요. LF 솔버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면 일렉트로드 1번이랑 2번을 30 전위에 전이차를 주고 싶다 싶으시면 일렉트로드 1번을 드래그 앤 드랍, 일렉트로드 2번을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이 두 템플릿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일렉트릭 1번에 포텐셜을 30V를 주고 2번을 0V 주면 30 전이차가 생기겠죠. 전이차가 생기니까 전하의 흐름이 생기고 전류가 생기게 되겠죠. 전류가 생기고 전이차가 생겼으니까 전기장이 발생할 거고 전기장의 필드 분포를 저희는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바운더리 컨디션은 해석 공간을 말합니다. 근데 LF 솔버는 여기서 소스 포텐셜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하시는 FDTD 솔버랑은 조금 다르게 LF 솔버는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소스 설정을 해준다.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 여기서 저희는 30 전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센서 창은 말 그대로 이런 전체 필드를 센싱해주는 센싱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코드 E 필드, 레코드 H 필드가 있죠. 그래서 E 필드, H 필드 둘 다 센싱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자, 이제는 좀 그리드인데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저희 심플레이본에 진행하실 때는 항상 여기 오토 그리드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게요. 자, 그럼 이런 그리드가 생기거든요. 그리드랑 복셀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드랑 복셀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릴 때도 요거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 건데, 그리드가 뭐냐고 하면 복셀링의 레졸루션을 설정해주는 창이에요. 복셀은 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텐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의미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복셀은 이 3D 뷰의 최소 단위를 복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처리에서 보시면 영상 처리에서 2D 이미지의 최소 단위를 픽셀이라고 하죠. 근데 3D 이미지에서 최소 단위를 복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텐데 요거예요. 이게 픽셀이고 이게 복셀인데 어찌됐든 요런 이 3D 아날로그 이미지가 컴퓨팅을 하려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을 하려면 이 복셀화된 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셀링을 되게 러프하게 할 거냐
되게 러프하게 할 거나 아니면 덴시티하게 할 거냐, 이 차이인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복셀링을 해버리면 보죠. 이 공간이 다 띄엄띄엄 비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복셀링을 제가 해버리면 네, 저희는 분명히 구체로 모델링을 했는데 그리드를 되게 러프하게 주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이 그리드를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그리딩을 하면 복셀을 보시면 요런 하나하나 복셀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구체 형태를 만들어졌죠. 요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요거를 컴퓨팅을 하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치 해석 시뮬레이션이고 저희는 FDTD 방정식, 그러니까 이 셀이라는 복셀을 가진 FD 방정식을 푸는 해석 컴퓨팅 솔버이기 때문에 이런 복셀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아날로그 이미지를 이렇게 저희가 복셀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드 설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은 뭐 따라 하시고 화면만 주목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은 저희가 그 일렉트로드를 지금 한 그룹에 묶어 놔 가지고 이제 하나의 항목이 생겼는데, 여기 오토매틱이라고 적혀져 있죠. 네, 이거를 리파이먼트를 지금 extremely fine으로 했는데 이거를 very coarse로 해볼게요. 그럼 정말 러프하게 잡혔죠. 이렇게 되면 복셀링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extremely fine을 해버리면 되게 덴시티하게 잡혔죠. 그럼 이렇게 하면 복셀링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우시는 연구원님들이 집에 라이트 버전을 까셔서 해야 될 게 요 감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extremely fine으로 해버리면 정확하긴 정확하겠죠. 뭔가 리얼한 값이라 정확하긴 정확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대신 이렇게 very coarse로 해버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되게 빨리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님들이 집에 가셔서 해보셔야 될 게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extremely fine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결과는 좀 빨리 보고 싶은데 하시면, 예를 들면 뭐 very fine 이 정도 러프한 크기로 하신 다음에 설정을 하셔서 결과를 보고, 아니면 진짜 정말 급하다 싶으시면 경향성만 보고 싶다 싶으시면 조금 더 러프하게 하셔서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그리드 감을 조금 잡으셔야 돼요. 저희가 항상 권해드리는 거는 그리드가 정말 조밀하면 할수록 더 정확한 값이다. 근데 시간 아마 오래 걸리실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직접 유저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 타협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게 그리드 쪽 보시면 여기 그리드든 해가지고 뭐 OK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 복세팅 셀 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뭐 지금 그리드 보시면 여기 뭐 다양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맥시멈 스텝은 뭐 최대 그리드 그 스텝 수라고, 스텝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레졸루션은 말 그대로 뭐 그것도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레이딩 릴렉세이션도 이 그리드가 점점 나중에 되면 여기 처음 부위에서 이 끝에 부위까지 점점 그리드가 늘어나죠. 그리드 셀 숫자, 셀 크기가. 네, 그런 셀 크기의 그 증가 비율을 좀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리드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드에서 레졸루션 설정이 끝났으면 복셀링으로 복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뷰 복셀을 통해 가지고 그리드를 확인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버에서 다 진행이 됐으면 런을 누르시면 솔빙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개념들을 다 훑어드렸는데 혹시나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튜토리얼을 진행해 볼게요. 자, 뉴 창에 들어가서 EMLF 솔버 스태틱을 클릭을 해 주시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GUI가 나왔죠. 여기서 저희는 프리퀀시를 1kHz로 설정을 할게요.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주파수는 1kHz로. 자,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게임들이 다 나오죠. 셋업에서는 1kHz 주파수를 설정. 자, 머터리얼에서는 이제 저희가 물성 정보를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할 그 튜토리얼은 간단한 세미 시뮬레이션이고 머터리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PC, 이 두 전극은 전원으로 설정될 거기 때문에 전원은 머터리얼 안에 안 들어가 설정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이제 PC 설정이 되기 때문에 머터리얼은 이번에 넘어가고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전위를 줄 거예요. 일렉트로드 1번 안에 넣고 2번 안에 넣어서 1번에 양전이 30V를 전위를 주고 1번과 2번에 30V의 전위차를 줍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센서 창은 뭐 그대로 저희는 E 필드, H 필드를 다 센싱할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 그리드 창 클릭하신 다음에 오토 그리드 업데이트. 자, 그러면 이런 러프한 그리드가 생겼죠. 자, 여기서 제가 오토매틱 기능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저는 조금 더 매뉴얼리하게 그리드를 설정하고 싶다 싶으시면 일렉트로드 1번, 2번 다중 선택 하시고 우클릭 하시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New 세팅을 클릭하시면 To Manual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To Manual을 클릭하시면 오토매틱에 있었던 일렉트로드 1번, 2번이 매뉴얼 그리드 세팅 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까지 다 되셨나요? 자, 이까지 되셨으면 저희는 이런 오토매틱에서 단순히 뭐 Extremely Fine, Very Fine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저희는 매뉴얼에서 조금 더 러프하게 할지 아니면 뭐 덴시티하게 할지 다시 바꿀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대시보드를 다 일자로 바꿔주시고 이 대시보드 이거 일자랑 이거 물결표랑 차이가 물결표는 이게 다 XYZ축으로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일자 표시는 만약에 5로 변경하면 다 5로 XYZ축이 다 5로 바뀌어요. 우선은 일자 대시보드를 사용할 거고 네, 일렉트로드 그리드는 맥시멈 스텝 1로 설정합니다. 지오메트릭 레졸루션도 1로 설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드 창 보시면 여기 매뉴얼, 오토매틱 창에 안에 있는 일렉트로드가 이쪽으로 이동했고 그리드 리파이드먼트는 1mm로 다 설정된 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 저희가 한 거는 이제 여기 이 두 일렉트로드에 대해서 매뉴얼리하게 설정을 한 거고 전체 그리드 세팅도 좀 바꿔줄게요. 이거는 이제 전체 그리드에 대한 부분을 좀 설정한 건데 디스크리테이션 세팅지에서 저희가 매뉴얼로 조금 더 그리드를 만져줄게요. 매뉴얼 하신 다음에 맥스 스텝을 5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으면 패딩 세팅을 좀 해줄게요. 패딩 세팅을 오토매틱에서 매뉴얼 요거를 이번에 60으로 만져줄게요. 그리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석 공간이고요. 저희가 패딩을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드 이 해석 공간 기준으로 패딩을 조금 더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석을 조금 더 넓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패딩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패딩을 좀 줄여볼게요. 좀 이해가 안 가시면 패딩이 지금 60인데 20, 20으로 줄여버리면 해석 공간이 좁아졌어요.
그럼 이 밖에 있는 이 필드 베이스는 못 보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그리드를 이렇게 넓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셀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이런 부분도 다 타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크리에이티드 복셀 하면 뭔가 어떤 저장을 이제 그 좀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줘야 크리에이티드 복셀이 되는데, 반드시 심플 앱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항상 영문 경로에 저장해 주셔야 되는 점.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고객분들이 한글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그 한글 폴더에 심플라이프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하세요. 그러면 심플라이프가 못 읽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경로를 저장해 줄 때는 폴더를 뭐 테스트 폴더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숫자도 괜찮고요. 그런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경로를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테스트 폴더를 만드셨으면 요런 테스트 뭐 이름, 이거 그죠, 프로젝트 이름이 요 위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여기 뷰 복셀이 활성화가 돼요. 뷰 복셀 한번 눌러 보실게요. 네, 그럼 아까 그 동그랗던 구체가 이런 복셀화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보이시죠? 여기까지 다 나오시죠? 여기까지 다 나오셨으면 런을 눌러 보실게요. 화면 큐가 돌아간 거예요. 이러면 시뮬레이션 세팅이 다 끝났고,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설정한 이 시뮬레이션 세팅으로 시뮬레이션 하겠다 해서 런을 눌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측 하단에 여기 물레방아 표시가 있는데, 이 물레방아 표시를 클릭하시면 시뮬레이션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시뮬레이션이 다 끝났거든요. 지금 100%가 됐다는 거, 시뮬레이션이 끝났다는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시뮬레이션 이 하이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시뮬레이션이 지금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솔버 로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수렴은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필드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리뷰를 하자면 아날라이시스 탭에 들어가서 오버롤 필드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원하고자 하는, 추출하고자 하는 이 필드를 클릭을 하고 뷰어 탭에서 슬라이스 뷰를 선택해서 이 결과를 뽑아낸 거예요. 네. 여기서 좀 가져가셔야 될 게, 지금은 XY 평면에서, 그러니까 슬라이스 뷰다 보니까 XY 평면에서 이런 일렉트릭 필드를 보는 거예요. 근데 XY 평면 말고 다른 평면에서 보고 싶다, XZ에서 보고 싶다 하고 싶으시면 이런 XZ, 그리고 YZ에서 보고 싶다 하시면 YZ,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이렇게 XY 뷰어에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슬라이스 옵션에서 보면 슬라이스 인덱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클릭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생기죠. 여기서 드래그를 옮겨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럼 이 슬라이스가 XY축 평면 기준으로 인덱싱이 되면서 되게 다양한 그 위치에서 그 슬라이스 뷰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여기 보이시는 스케일 바예요. 스케일 바가 지금은 dB 스케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좀 잘 돼 있는데, 일반 리니어 스케일로 봐도 이렇게 전류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스케일이 지금 너무 큰데 조금 작게 해서 보고 싶다 싶으시면 이거 여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바꾸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결과값을 이렇게 스케일 바를 통해 가지고 뽑으신 다음에 논문에 실을 실 수도 있고, 그리고 포스터에 실을 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뭐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자, 여기서 저희는 EM 필드로 슬라이스 뷰어로 봤는데, 이제는 벡터 필드로 한번 보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오버롤 필드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EME 클릭, 오버롤 필드 클릭한 다음에 다시 EME 필드 클릭한 다음에 뷰어 탭에서 이번엔 벡터 필드. 자, 이전에 떠있던 슬라이스 뷰어를 잠시 비지블 체크박스를 꺼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벡터 레졸루션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20으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50으로 설정하면 조금 더 세밀한 벡터 필드를 볼 수가 있고, 전하가 이렇게 나가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슬라이스에서 보고 싶으시면 이걸 인터랙티브 켜서 이것도 축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20페이지를 보시면 Practice to Monopole Stimulation 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지금은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그림 정중앙 안에 일렉트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일렉트로드가 하나가 있고, 그거를 감싸는 큰 네모난 이 스퀘어가 하나 있죠. 이거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팬텀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어떻게 뉴런 스티뮬레이션이 진행되는지 이제 가르쳐 드리기 위함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네모난 조직이 하나 있고, 조직 안에 스티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전극이 하나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횡단하는 하얀색 줄이 보이시죠? 이게 뉴런 라인이에요. 그래서 조직 안에 뉴런 라인이 이렇게 횡단하고 있고, 그 옆에 스티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전극이 있는데, 이 전극에 저희가 전극을 이제 정기적으로 액티베이션 시킬 거예요. 이 정기적으로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전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자기적인 어떤 필드가 발생하게 되고, 그 필드에 따라서 옆에 있는 뉴런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뉴런에 대한 영향을 어떤 값으로 볼 것이냐, 액션 포텐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죠.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121페이지 우선 모델링 설계 각자 한번 해보시고, 네, 121페이지 따라서 각자 한번 해보시고 다 되면, 아니면 또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모델링을 좀 도와드릴게요. 우선 모델링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머터리얼 창에서 네, 이번에는 티슈가 들어간다고 했죠. 전극 이외에 티슈가 들어가니까 티슈에 대한 조직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럼 멀티트리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티슈로 설정한 이 큰 박스를 머터리얼 안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머터리얼 창 안에 새로운 세팅의 티슈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물론 논문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지정해 놓은 컨덕티비티를 0.333 Gms per meter로 설정을 해 줄게요. 물론 다른 조직 값들을, 조직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면 그 값들을 넣어 주셔도 되고요. 논문을 참고하셔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설정한 0.333 Gms per meter의 그 일렉트릭 파라미터를 넣어 주실게요. 자, 여기서 설정을 다 했으면 바운더리 컨디션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첫 번째 이거는 해석 공간이라고 했죠. 근데 뭐 해석 공간을 보통 0으로 놓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뭐 0.004 0.00004 이 정도 값으로 일단 뭐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소스로 사용될 일렉트로드를 바운더리 컨디션 안에 넣어 주신 다음에 볼티지를 1볼티지로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 일렉트로드가 1볼트이지고 이 경계면, 해석 공간을 뜻하는 이 경계면이 0.00004V니까 이 1V의 이 전위가 0.0004V 이쪽 전위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전하가. 그래서 여기 모델링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 일렉트로드가 이쪽 바깥 경계면으로 쫙 이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횡단하고 있는 뉴런이 어떤 전자기장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거고, 네, 그런 시뮬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센서는 어차피 그 필드를 다 추출할 거기 때문에 크게 건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저 그리드 설정하실 때 항상 오토 그리드 업데이트 클릭해 주시고, 네, 이렇게 되셨네요. 자, 그러면 티슈랑 일렉트로드를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투 매뉴얼로 옮겨 주실게요. 티슈랑 일렉트로드를 우클릭해서 투 매뉴얼로 옮겨 주시면 일단 뭐 아무런 이런 그 값들이 뜨는데, 이 값들을 다 1로 설정을 해 줄게요. 그리드를 좀 더 덴시티하게 잡겠다는 말이죠. 뭐 기존에 남아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없애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 스킬이 조금 들어가는데, 저희가 기존에 시뮬레이션은 여기 티슈, 그리고 일렉트로드, 그리고 엑선, 이거 뉴런, 이거 총 3개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리드 마스크라고 또 하나 새로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왜 만들었냐? 일단 그리드 마스크를 일단 여기 그리드 안으로 넣어 주실게요. 자, 그러면 그리드 마스크가 생겼죠. 일단 이 값들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0.008로 맥시멈 스텝을 바꿔 주실게요. 자, 그럼 대기 오밀좀이란 그리드가 생겼죠. 자, 지금 화면을 주목해 주시면 저희가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잡았어요. 네, 일렉트로드를 저희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 일렉트로드가 되게 작은데 그리드가 되게 러프하게 잡혔죠. 그래서 이 일렉트로드를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따로 좀 체크를 해주려고 이런 그리드 마스크라는 그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주고,
여기서 세로 다시 잡는 거예요. 물론 그냥 이 일렉트로드만 따로 빼가지고 0.0008로 따로 잡아주셔도 되는데 뭐 그래 주셔도 되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그리드 마스크라는 따로 블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일렉트로드를 감싸고 있는, 이 일렉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그리드 마스크를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리드 마스크에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그리드의 안에 넣는다고 이 그리드 마스크가 이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메터리얼 설정을 받아 가지고 뭔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리드를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뭐 스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드 마스크는 시뮬레이션 뭔가 뭐 매질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뭐 필드의 영향이나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그리드 안에, 그러니까 그리드 레졸루션을 좀 올려주기 위한 그런 어떠한 스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까지 되셨으면 지금 보시면 해석 공간이 너무 많이 잡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패딩 세팅을 매뉴얼로 바꾼 다음에 이 패딩을 다 줄여줄 거예요. 0으로. 그래서 이 조직 안에 걸리는 필드만 볼 수 있게.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티드 복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복셀링이 됐고, 뷰 복셀로 반드시 복셀링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줍니다. 자, 우선 조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셀링이 되었고, 조직 안에 있는 일렉트로드가 복셀링이 잘 되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티슈의 이 눈 표시, 이거를 지워주시고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조직 안에 있는 일렉트로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여기 우측 하단에 물레방아 표시를 보시면 지금 솔빙이 잘 되고 있는지, 단계는 어느 단계인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자, 우선 저는 결과가 끝났는데 제 화면으로 결과를 좀 분석하고 뉴럴 시뮬레이션을 할게요. 우선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요거 시뮬레이션 세팅 리뷰 한 번만 딱 더 할게요. 저희는 기존에 LF 솔버 스태틱 솔버를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에어 상태니까, 뭐 로시안 매질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로시안 매질인 티슈가 들어갔죠. 그러면 저희는 오미커즈 스태틱 솔버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럼 오미커즈 스태틱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 요번에 저희가 사용할 주파수는 0주파수, 주파수 없는 주파수를 사용했고, 로시안 매질이 들어갔으니까 그 전원으로 사용할 그 매질 말고 다른 로시안 매질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머터리얼 창에서 새로운 세팅을 열고 티슈의 컨덕티비티, 그러니까 일렉트릭 그 파라미터를 저희가 좀 수정을 해줬어요. 넣어주고,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저희가 일렉트로드를 1볼티지로 넣어서 이 전위가 이 바깥으로 쫙 퍼져나가게 그렇게 세팅을 했죠. 그리고 그리드를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좀 높였어요. 여기서 복셀링하고 시뮬레이션 런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우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초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게 쉬운 내용이거든요. 주파수 설정하고 당연히 매지 설정하고 소스 넣고 그리고 공간 설정해주고 당연히 수치 해석이니까 그리드 잡아줘서 픽셀링 그러니까 복셀링 해주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런 이게 끝이거든요. 여기서 결과를 조금 한번 볼게요. 어널리스 탭에 가서 오버롤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센서 익스트랙터 결과가 다 안 끝나신 분은 제 화면 보시면 되고요. 센서 익스트랙터를 클릭한 다음에 똑같이 이 필드를 슬라이스 뷰어로 볼게요. 자, 스무스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 필드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거를 네, 어찌됐든 여기 조직 안에 이런 이 필드가 형성이 되었고 이런 이 필드로 인해서 여기 조직 안을 횡단하는 뉴런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본격적으로 뉴런 시뮬레이션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뉴런 시뮬레이션을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뉴 클릭하신 다음에 뉴런 이거를 눌러주실게요. 자, 그러면 뉴런 창에서는 뉴런 셋업 창은 조금 다르죠. 뭐 프리퀀시를 설정하는 게 없고 그냥 온도 설정해주고 뭐 스레시홀드 이것도 설정을 해주고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스레시홀드 폴 디폴라리제이션은 말 그대로 스레시홀드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뉴런이 스레시홀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싱 포텐셜 마이너스 70mV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뉴런들이 여기서 뭔가 공격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딱 뛰는데 마이너스 70mV에서 마이너스 70mV에서 80mV면 10mV 그러니까 80mV까지 격차가 벌어지면 이건 난 액션 포텐셜을 보겠다 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스팅 포텐셜이 마이너스 70mV고 여기서 스레시홀드 폴 디폴라리제이션을 80으로 설정하면 마이너스 70mV 더하기 80은 10mV잖아요. 그럼 10mV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건 액션 포텐셜을 간주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디파인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원하시는 그런 타겟 액션 포텐셜을 그냥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시뮬레이션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대망의 뉴런 모델링입니다. 자, 저희가 이미 모델링한 액션, 뉴런 모델이 있어요. 뉴런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이 뉴런 탭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이 수많은 뉴런 모델들이 나와요. 근데 저희는 제일 기본적인 SENN 뉴런 모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OK. 그런 다음에 SENN 뉴런 세팅스를 클릭하면 레싱 포텐셜을 몇으로 설정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뭐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이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키겠다 뭐 피버 뭐 다이아미터까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여기서 뭐 따로 건들진 않을게요. 여기서 중요할 게 로드 모델을 해주셔야 단순히 이 심포라이프 GUI 내에서 하나의 라인이었던 이 객체가 로드 모델을 함으로써 이 라인을 뉴런 모델로 이제 컨버트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뮬레이션 할 때 이 라인은 단순한 라인이 아니라 뉴런 모델로 디파인이 됐고 로드 모델이 다 끝나게 되면 여기 언로드 모델이 활성화돼요. 이러면 모델이 로딩이 다 된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소스를 클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뉴런 모델, 이거 뉴런 모델을 스티뮬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자기적 소스가 필요한데 이거를 여기 센서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저희가 멀티피직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끌어와서 일단 소스에서 뉴 세팅을 클릭해주고 이 필드 데이터, 저희가 먼저 시뮬레이션 했던 EM 필드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뉴런 솔브에서 한 번에 전기장 주고 여기서 뉴런 스티뮬레이션이 안 되고 먼저 선행적으로 전자기 시뮬레이션을 먼저 한 다음에 그 필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드 데이터를 뉴런, 그러니까 어차피 이 솔버 로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뉴런 데이터로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이걸 이 소스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 프로세서랑 네트워크 커넥션, 이거는 뭐 따로 이제 검토를 안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센서가 중요한데, 자 우선 센싱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여기 티슈를 이제 언체크 할게요. 티슈의 비지블 박스를 언체크.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 리버 메뉴 상단에 포인트 센서 2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포인트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파란색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뉴런 액션, 그러니까 이 뉴런 신경 축삭에서 이 포인트의 액션 포텐셜을 센싱 한번 해보겠다 라고 센싱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뉴런 솔브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거 노드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 창 열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런 한 라인을 뉴런으로 디파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스 세팅도 넣었고, 자 이제 어느 지점에서 센싱을 할 거냐고 하는데 갑자기 섹션 네임으로 해가지고 인터노드 노드 막 이런 포인트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노드를 클릭함에 따라서 이 파란색 포인트, 센싱 포인트가 왔다 갔다 움직이죠. 네.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 화면을 주목해 주시면 이게 신경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보통 이 부분을 쉐스라고 하고 여기 쉐스 중간 사이에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나가 있죠.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인터노드가 뭔가 저런체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쉐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중간중간에 저런체로 덮여져 있는 포인팅 센싱이 가능한, 센싱 포인트가 가능한 이 랑비의 결절이 노드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라인이 이 복잡한 이 액선을 이 심플하게 구현해 놓은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저희도 그렇고 본사 직원도 그렇고 이 인터노드 말고, 그러니까 이 쉐스 부분 말고 여기 랑비의 결절에서 포인트 센싱을 찍어야 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노드 교재는 네, 우선 그 노드
노드 1의 이 지점을 저희가 센싱 포인트로 잡을게요. 센싱 포인트로 잡고 여기 릴레이티브 포지션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엔 그거예요. 랑비의 결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이 앞부분을 센싱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중간 부분 아니면 끝부분을 센싱을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랑비의 결절 정중앙을 그러니까 0에서 1까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랑비의 결절 정중앙 0.5V를 센싱을 할 거고 센싱이 다 되었으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시뮬레이션 타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듀레이션 3으로 하면 3ms까지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돼요. 근데 저는 1ms 안에서 시뮬레이션 진행을 해볼게요.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EM 소스 그러니까 전자기장 해석이랑 뉴런 해석이랑 같이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로직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자기성 시뮬레이션 먼저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조금 셋업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세팅을 좀 보면 여기서는 프리퀀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템퍼러처 그러니까 온도를 설정한 다음에 스레시홀드 포인트를 설정을 해줘요. 액션 포텐셜을 여기까지 액션 포텐셜로 지정을 하겠다. 그걸 설정해주고 뉴런에서 원하시는 뉴런 모델을 클릭한 다음에 디파인해서 로드 그러면 원하시는 그 객체가 뉴런으로 디파인이 됐고 소스에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 센서에서 이 긴 액선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포인트를 딱 찍는 거예요. 그 포인트 지점을 입력을 해주시고 릴레이티브 포지션을 보통 0.5로 설정을 많이 하시니까 0.5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뉴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셔야 나중에 심포라이브 라이트 버전으로 집에서 하실 때도 혼자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여기서 런 다 하셨으면 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소스 부분을 좀 설명 안 드렸더라고요. 여기 소스를 그러니까 어찌됐든 뉴런 전자기장으로 인해서 전자기장 그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렸잖아요. 그 데이터를 일로 끌고 왔는데 그 데이터를 이렇게 펄스로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펄스 타입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상단에 쇼 펄스를 클릭해 보면 요런 모노폴 단일 펄스로 주는지 아니면 밑에 이제 음의 펄스 그러니까 네거티브 펄스로도 줄 수도 있고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모노폴로 단일 펄스로도 줄 수 있고 바이폴로 네 이렇게 바이폴 펄스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이런 사인파형으로 뭔가 소스를 좀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스의 타입, 그러니까 펄스 형태로 타입을 이렇게 변환시켜서 주실 수도 있고요. 이것도 당연히 헐츠로 네, 설정이 다 가능하고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단일 펄스, 모노폴 펄스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게요. 네, 이까지가 뉴런 시뮬레이션 세팅 설명을 다 했고 자, 결과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액션 포텐셜 센서, 뭐 포인트 센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죠. 타이트레이션 센서는 제가 이따가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스티뮬러스는 그냥 펄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펄스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액션 포텐셜 센서랑 포인트 센서 이건데 포인트 센서는 저희가 딱 포인트 찍은 그 지점에서 액션 포텐셜을 어떻게 발화하는지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고 액션 포텐셜은 여기 이 뉴런, 이 액선에 대해서 액션 포텐셜이 어느 지점에 떴는지, 어느 시간에 떴는지, 어느 지점은 안 떴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테이블 뷰어예요.
우선은 저희가 센싱한 그 포인트 지점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센서 익스트랙터를 클릭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다시 우측 상단에 플러스 클릭을 해보시면 네, 뭐 이런 액션 포텐셜과 유사한 이런 그래프가 떴죠. 네. 지금 이렇게 밑으로 뜨는 거는 아무래도 컴퓨팅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노폴로 또 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렇죠. 시그널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스레시홀드 값을 넘어가지고 액션 포텐셜이 탁 튀었죠. 그래서 요 결과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일렉트로드가 여기 티슈를 횡단하는 이 뉴런 모델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포인트 찍은 그 포인트에 액션 포텐셜이 뜬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다시 뉴런 태플릿을 클릭하신 다음에 액션 포텐셜 센서 클릭하시고 센서 익스트랙터 그리고 여기 세 개의 그 뷰어가 뜨는데 액션 포텐셜 클릭하신 다음에 테이블 뷰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총 아까도 그렇고 총 8개의 노드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액션 포텐셜이 떴고 지금은 다 뜬 거죠. 어느 지점에서 액션 포텐셜이 떴고 그리고 어느 시간에 떴고 그 위치가 어디고 그런 거를 이렇게 인덱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시간 단위로도 인덱싱을 하려면 인터노드 1번 0에서 제일 먼저 떴고 4에서 떴고 3에서 떴고 뭐 이렇게 떴죠. 네, 이런 거를 액션 포텐셜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2D 그래프를 보고 싶으시면 액션 포텐셜 그죠 포인트 센서의 그 액션 포텐셜을 보시면 되고 이런 일련의 시간과 과정 그리고 뭐 전체적인 그런 그 경향성을 보고 싶으시면 액션 포텐셜 테이블 뷰어 이걸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제일 기본적인 뉴런 시뮬레이션 기본 튜토리얼이고요.